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해줄게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100%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이 내용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어 안에서 분사구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쉽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사구문 누군가가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 제로일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내용 확실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어 자리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맞습니다. 부가적인 자리예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는 부가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부사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어 자리 채우는 방법은 우리말과 동일하게 단어로, 동사로, 절로 채우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동사로 채우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그게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동사의 집은 어딘가요? 우리 동사의 집은 어딜까요? 동사는 무슨 자리에 살고 있을까요? 동사는 서술어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동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서술어 자리가 동사의 집입니다. 러브라는 동사가 지금 밖에 혼자 떠돌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서술어 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랑 비슷하냐면요. 제가 밖에 있는데 이 건물 몇 층에 사세요? 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15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러브에게 건물 안에서 무슨 자리에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동사라서 서술어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끝. 지금 러브라는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나는 이라는 주어, love라는 서술어, 그 다음에 you라는 목적어. 그래서 어쨌든 love에만 집중하면은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갔다. 한 5년 만에 만난 친구랑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샀다 차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즐거웠고 다음에 또 5년 뒤에 만나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 문장을 오랫동안 길게 이야기를 해야 긴 대화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문장을 추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샀어 차를. 나는 여행 가고 싶었어. 나는 힐링하고 싶었어. 근데 계속 제가 1시간 내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간다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나는이 꼴 보기 싫습니다. 너인지 알겠으니까 나는 좀 그만 좀 해줄래? 마침표의 대화의 흐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흐름이 뚝뚝 끊겨요. 들어볼만 하면 끝이 나고 또 끝날만 하면 다시 시작되고 대화 지옥에 빠진 그런 느낌. 근데 이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럼 먼저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표가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불법이 됩니다. 우리 영어 안에서는 주어 동사 한 세트를 마침표 하나 안에 하나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살려내려면 접속사라는 것이 2개가 들어가줘야만 주어 동사 3개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접속사 2개가 들어가줘야 이 문장은 주어 동사 3개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럼 마침표 지우는 건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꼴보기 싫은 포인트. 나는. 그럼 나는을 지워볼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지워볼까요? 나는 하나만 쓰고 싶어. 하나만 써도 내 이야기인지 알겠으니까 나는. 근데 나는 이라는 주어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접속사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접속사를 지워줘야 돼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문장은 불법이 됩니다. 불법적인 문장이에요. 이런 게 문법에서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럼 왜 불법인가요?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자리를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샀다. 노란색 서술 자리가 노란색이거든요. 지금 하나를 썼죠 이미. 근데 여행 가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서술어 자리를 이런 식으로 2개를 추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쓴 거죠. 나는이라는 말 다음에 서술어 자리를 3개나 쓴 건데,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어 다음에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 군더더기는 떼고 편하게 말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불법적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를 하나만 써야 되는데 지금 2개를
더 쓰셨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쓴 사람도 할 말이 있어요. 아, 불법인 거 알고 있다. 근데 누가 말할 때 1시간 동안 나는 이러고 있고 마침표 이렇게 쓰느냐.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못하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쓰겠다. 내가 뭐 말 좀 틀리겠다고 나를 잡아갈 거냐. 언어는 좀 틀리다 하더라도 잡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가 무슨 말인지를 알겠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내가 불편하니까 안 지켜야지 하는 순간 그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알겠지만 법은 법이다. 서로 굽히지 않아요. 이 글을 쓴 사람도 법인 거 알겠다니까 나는 안 쓸 거라고. 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 불편한 거 알겠다니까 그래도 법이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좁혀지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빨간색 부분은 그 나는 샀다 차를에 대한 메인의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으니 부가적인 이야기로 분류를 하자. 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 영화 안에도 주연이 100명 있어서는 안 되죠. 조연이 주연보다는 항상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조연, 부가적인 역할로 생각을 하고 우리 부가적인 역할은 아까 어떤 자리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부사어 자리. 그럼 이 빨간색을 부사어 자리로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행 가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는 동사인데 부사어 자리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동사가 부사어 자리에 놀러 가는 느낌이에요. 다시 동사가 부사어 자리에 파견 가는 느낌이에요. 왜? 동사는 원래 어디에 있다고요? 무슨 자리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동사는 서술어 자리가 본인 집 또는 원래 일하던 장소였는데 부사어 자리로 놀러 가거나 파견 간 게스트의 느낌으로써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충분합니다. 이해 안 되셨으면 영상이니까 다시 돌려보시고 다시 한번 집중해보세요. 아마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집중을 안 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됐다고요? 동사가 부사어 자리로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손님으로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때로는 언어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점에 들어갔을 때 유니폼은 곧 언어이죠. 제가 이 상점 안에 직원입니다라는 말을 유니폼이 해주고 있잖아요. 보자마자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동사를 보면 동사가 메인이고 서술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서술어 자리를 벗어나서 부사어 자리로 놀러 갔어요에 대한 손님으로서 놀러 갔어요에 대한 사인이 이제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동사가 부사어 자리 놀러 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손님으로서 어떤 룰을 따라줘야 하는지 그 룰을 배우고 나면 분사구문이라는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지 않죠? 동사가 부사어 자리 놀러 간다. 이게 어떻게 영어인가요? 동사가 서술어 자리, 예를 들어 15층 본인 집에 살고 있다가 13층 지금 다른 자리 놀러 간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노란색 부분이 메인 동사이고 핑크색 부분은 부가적으로 들어간 동사적 의미인데 부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부사어 자리로 넘어가야 한다. 부사어 자리 넘어갔을 때는 부사어 자리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잘 보고 따라주면 된다. 나는 구매했다 그 차를 이라는 노란색 메인 동사를 하나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핑크색 동사 3개를 더 쓰고 싶어요. 우리 가끔 소설책이라든지 긴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때 영어를 쓸 때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마침표 쓸 게 아니라 긴박하게 흐름을 이어가려면 주어 쓰고 동사했다, 동사하면서 동사 그유를 했었다, 그리고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가는 게 흐름이 끊기지 않는 어떤 표현법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about를 썼고요. 핑크색이라는 동사들이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 여러분들 핑크색을 무슨 자리로 보내야 한다고요? 부사어 자리로 보내야 됩니다. 자, 여기 집중. 동사가 부사어 자리 문 앞까지 왔어요. 문 앞에 갔더니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옷이 2벌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ing라는 옷이 있었고 하나는 pp라는 옷이 있었어요. 자, 우리 옷이 ing랑 pp가 있으면 ing가 뭐지 pp가 뭐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나는 ing를 입어야 하나 pp를 입어야 하나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ing 입을지 pp 입을지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주어가 결정해 줍니다. 의미상 연결되는 주어. 우리 아까 원래 구조가 나는 이 말이 꼴배기 싫어서 하나만 남겨두고 지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핑크색도 I라는 나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아닐 때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의미로 연결해주면 돼요. 주어에 연결해서 핑크색의 옷을 입혀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건 정해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남자분은 A라는 옷을 입으시고 여자분은 B라는 옷을 입으세요라고 정해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능동이면 ing를 입기로 했고요. 수동이면 pp를 입기로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그걸 누가 결정한다? 주어가 결정한다. 동사가 주어를 찾아갑니다. 능동이면 뭘 쓴다고요? ing. 수동이면 pp. pp는 보통 동사 뒤에 ed를 쓰거나 그냥 동사 자체를 변형시키거든요. 일단 ed로 pp를 통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능동이면 ing. 이런 식으로 옷을 입혀준대요.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대요. 유니폼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동사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이 서술어 자리에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ing, pp를 입고 있으면 동사가 부사어 자리에 놀러 갔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손님으로서. 그러면 아까 법을 지키려던 사람과 이 말을 하려던 사람이 싸웠죠. 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주어 다음에는 노란색 메인 동사 하나만 써야 된다. 그리고 말하려던 사람은 나는 하기 싫다. 마침표 하기 싫다. 그럼 둘이 이제 합의점을 찾았는지 해결책을 찾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이라는 말 다음에 서술어 자리 메인 동사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인정. 우리 부사어 자리는 100개든 1000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핑크색 부분은 개수가 제한되지 않아요. 부하적인 거는 개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주어 다음에 메인 동사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켰구나. 그럼 글을 쓰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글을 말하거나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지 않았고 마침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ing, pp 같은 것이 군더더기가 뒤에 붙어있는 게 조금 꼴보기 싫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게 해결책이 된 거예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쓰려다 보니까 편하게 쓰면서도 나름의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암호처럼요. 그럼 바로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색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메인 동사가 노란색, 부가적인 건 핑크색으로, 부사어 자리는 핑크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불법적인 문장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 어디가 불법인가요? 지금 이 부분이 핑크색으로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불법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녀는 울었다라는 메인 동사 노란색을 하나 썼는데 보다라는 말을 지금 봤다라는 동사 하나를 더 추가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영어에서는 서술어 자리를 마음대로 함부로 개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을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핑크색으로 돌리는 것. 핑크색으로 돌리는 방법은 뭔가요? 부사어 자리로 보내서 능동이면 ing를 쓰고 수동이면 pp를 쓰는 것. 자, 능동, 수동.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동, 수동의 의미가 맞습니다.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울었다. 그녀는 봤다. BTS를 길거리에 있는 것. 그녀가 BTS를 본 것을 당한 게 아니라 직접 본 거 맞죠? 본 것을 어떻게 당합니까? 직접 봤기 때문에 능동입니다. 능동이면 아까 ing 쓰기로 했나요? pp 쓰기로 했나요? 암호입니다. 우리의 암호를 알려주세요. ing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핑크색 부분은 합법적인 부분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녀가 본 거죠. BTS를 길거리에 있는 걸 보면서 운 겁니다. 부사어 자리를 동사로 채운 것.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분사구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우리가 벌써 스피킹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어 다음에 메인 동사를 하나 더 썼어요. 근데 거기에 동사를 추가하고 싶으면 의미적으로 능동이면 ing 쓰고 수동이면 pp 쓰면 지금 스피킹을 분사구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봐왔던 들어왔던 분사구문을 이해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략적인 뭔가의 느낌이 왔다면 이 분사구문을 이해하는데 지금 10분도 2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하면 영어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나요? ing, pp를 통해서 능동인가 수동인가에 대한 사인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순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녀가 울었고 본 거 맞죠? 본 것도 그녀가 봤다는 거를 의미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동작을 2개 이상을 했을 때는 동시에 했는지 아니면 동작에 순서가 있는지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녀가 울고 나서 봤을 수도 있죠. 아니면 보고 나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면서 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순서적인 부분을 듣는 사람이 잘못 오해하면 완전 다른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순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패션쇼로 따지면 노란색 모델이 먼저 나가야 될지 핑크색 모델이 먼저 나가야 될지 동시에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원활한 패션쇼가 될 수 없겠죠. 순서를 정해줘야 합니다. 자, 아까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노란색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했는지, 아니면 이 4개의 동작을 내가 동시에 다 해버렸는지, 아니면 두 번째 핑크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죽박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번호표를 따로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출발점이 뭐라고요? 나는 마침표 불편하게 쓰고 싶지 않아 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그 부가적인 파생되는 불편함이 또 생겨서 그걸 해결하고자 추가적 장치가 만들어진다. 이게 곧 문법이 되겠습니다. 문법은 하나의 어떤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게 법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쇼라고 생각해 볼게요. 핑크색 부분 동사들을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패션쇼에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옷을 입고 올라가야 하는지. 왜 지금 옷이 두 벌 있잖아요. ing를 입을 것인지 pp를 입을 것인지. 그 다음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I about에 밑줄이 들어가 있죠. 그들이 이 패션쇼의 담당자라고 생각해주세요. 담당자, 메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니까. 핑크색 모델들이 먼저 나는 이라는 주어를 찾아가서 옷을 결정해야 됩니다. ing를 입을 건지 pp를 입을 건지. 그러면 먼저 주어를 찾아가서 능동이면 ing를 입으세요. 수동이면 pp를 입으세요. 이렇게 주어를 찾아가서 ing, pp의 옷을 받아왔습니다. 패션쇼에 올라가서 입을 옷을 받아왔어요. 두 번째는 노란색을 찾아가야 돼요. 노란색을 찾아가서 순서, 번호표를 받아야 됩니다. 패션쇼에 오르기 위해서. 노란색이 메인 동사로 결정해줘요. 우리 순서를 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또 싸우기 시작할 거고 혼란이 만들어지겠죠. 혼란이 만들어지면 대화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에게는 당신은 저보다 이전에 먼저 올라가세요. 당신은 저보다 이전에 먼저 올라가시고요. 두 번째 모델에게는 당신은 저랑 동시에 올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에게는 당신은 저랑 두 번째 모델분이 손잡고 올라가면 그 이후에 뒤따라서 나오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순서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모델에게는 먼저 가세요. 이전에. 두 번째 동사에게는 동시에 갑시다. 세 번째 동사에게는 이후에 나오세요. 여기도 동시에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왜? 주어가 동사 하나를 먼저 하고서 나머지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예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지금 영어 아닙니다. 집중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패션쇼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 그럼 하나씩 암호를 해결합시다. 우리 암호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사, 핑크색 동사 뒤에 있는 밑줄칠 부분 ing, ed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다? 능동, 수동의 옷이다. 옷. 그 다음 노란색 부분은 번호표다. 그러니까 옷을 먼저 받고 주어랑 이야기해서 동사, 메인 동사 찾아가서 번호표를 받으면 끝이 난다. 자, 여기서 집중. 영어에서 이전의 의미를 쓰고자 할 때는 have pp를 빌려 쓰기로 했고 동시는 일단 내버려 두고요. 이후의 느낌을 쓰고자 할 때는 앞으로의 느낌의 이유를 쓰고자 할 때는 to를 빌려 쓸 때가 있대요. 그냥 지금 뭘 했냐면요. 이전의 의미를 말할 때 영어에서는 have pp를 빌려 쓸 때가 있고 이후의 의미를 말하고자 할 때 영어에서는 to를 빌려 쓸 때가 있다. 딱 이 정도까지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암호를 다 풀진 않았고 하나하나의 암호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암호를 풀어볼게요. have pp랑 ing가 더해지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암호로서 일단 받아들입시다. 값은 모르겠고. 자, have pp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전이구나. 그리고 ing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능동이구나. 그 다음 동시에 ed가 주는 메시지는 수동이구나. 이후에 ing가 주는 메시지는 능동이구나. 근데 동시일 때는 번호표를 주지 않아요. 왜 번호표를 주지 않냐면 이 두 번째 모델에게는 당신은 저랑 동시에 올라갑니다. 당신은 번호표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저랑 같이 손잡고 올라갈 건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번호표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럼 제가 빠르게 암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이구나. ing 능동이구나. 번호표가 없어 동시구나. pp 수동이구나. to 이후 ing 능동이구나. 조금 바꿔볼까요? 직접 해보세요. 제가 바꾸고 있을 테니까 직접 해보시고 저와 생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틀렸다 하면 다시 돌려보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갑니다. 이전, pp, 수동. 번호표 없어? 번호표 없으면 번호표가 없어? 동시, 능동.
이후 수동 암호다. 그냥 암호에 걸려 있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세요. 방금 배운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시도해 보세요. 울고 나서 봤는지, 보고 나서 울었는지, 보면서 울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방금 배운 거 우리 핑크색 부분에 대해서 배운 거 맞죠? ing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동시이면서 능동이라고요. 번호표가 없잖아요. 지금 have pp라든지 to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면서 ing 능동. 그러면 뭐랑 동시냐면 보면서 동시에 울었던 겁니다. BTS가 거리에 있는 걸 보면서 동시에 울었던 거예요. 너무 보면서 벅차 올라가지고 지금 우셨다는 건 이분은 엄청난 팬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동시에 보면서 울었던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울고 나서 본 것이면은 이분이 BTS 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른 이유로 울다가 그냥 본 겁니다.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보면서 울었다는 건 확실하게 BTS 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질문. 지금 운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울었다, cried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럼 본 것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선택해보세요. 당연히 과거죠. 왜? 아니 본 것이랑 운 것이랑 동시라니까요. 동시라는 말. 동시에. 그럼 운 것이 과거면 본 것도 과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seeing이라는 표현에는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아까 패션쇼 할 때 동시면은 같이 손잡고 올라가기로 했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제적인 정보가 직접적으로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캐내야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먼저 보고 울었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have pp를 더해줘야 돼요. have pp랑 ing가 더해지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아직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발 앞서가지 마시고 have pp를 넣어주면 이전의 느낌이 들어가는 것. 그럼 먼저 보고 나서 울었다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 그럼 여기에 to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울었고 그 다음에 봤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암호에 걸려있는 수준. 이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have pp라든지 to를 쓰지 않으면 동시 동작으로 보겠다의 사인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길게 이야기를 하려면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가려면 주어가 여러 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는 너는 할 수가 없다. 좀 짧게 쓰고자 한다. 근데 메인 동사 하나를 쓰고 메인 동사를 또 쓸 수는 없다. 그럼 남은 동사들을 부가적인 것으로 분류를 하자. 부가적인 건 무슨 자리다? 부사어 자리. 근데 동사는 서술어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 자리 넘어가는 순간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줘야 한다. 드레스 코드는 ing, pp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이면 뭘 쓴다? ing. 수동이면 뭘 쓴다? pp. 근데 ing, pp만 있고 있으면 능동, 수동만 알 뿐이지 순서적인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번호표를 받으러 간다. 누구한테 간다? 서술어 자리 메인 동사에 가가지고 동시인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한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전이면은 뭘 써준다? have pp. 동시일 때는 번호표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후일 때는 to를 넣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have pp랑 ing가 더해지면 어떤 값이 나오고 to랑 ing가 더해지면 어떤 값이 나오고 또 have pp랑 pp가 더해지면 어떤 값이 나오고 이제 그 값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문 통해서 해석도 해보고요. 직접 우리가 스피킹, 라이팅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 부사어 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럼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는 부분을 나만 알게 되었다. 그럼 영안에서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죠. 우리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잘했을 때 그게 곧 무기가 되지 않나요? 영어 안에서도 무기를 많이 만들다 보면 영어를 잘하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를 배울 때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안다 이 느낌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동기부여를 한 거지. 일단 개인적 능력 측면 안에 봤을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것이 곧 영어를 잘하게 되는 지름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표현을 너무나도 어렵게 어려운 문법 용어로 배웠는가? 그렇게 내가 불가능한 수준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다의 느낌이 들었다면 성공한 겁니다.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넘어오셔서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